보도가 하나 또 남아가지고. 아유, 너무 열심히 해. 자택 압수수색의 사장이 미안해. 자택 압수수색의 뒷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 조국 자택이 지난 월요일에 압수수색됐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무려 10시간에 걸쳐서 그 현장을 중계를 드렸었는데요.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할 당시에 자택에 알고 보니까요. 방 안에 주요 물건들이라던가 자료들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집구석이에요. 압수수색하러는 검찰 관계자들도 당황할 정도였다. 정작 가져갈 자료가 생각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뭔가 보물창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가 싹 치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상당히 당황했다는데요. 이 검찰의 판단에 따르면요. 압수수색 사실을 누군가가 흘려줬거나, 그러니까 검찰 내에 어떤 이 조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세력이 전달해줬거나, 아니면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다. 지금 정경심 쪽에서 사전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도 이미 분석했던 것이 이미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3번째 영장을 인정받아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측이 모르겠습니까? 아, 얘들이 계속 우리 집 오려고 하네? 아, 그럼 이거 좀 어떻게 해놔야겠다 해서 이 정경심이 미리 대비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시간을 벌어줬네.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이 또 드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요, 저희가 신의 한 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할 때 저희 보고 가짜뉴스라고 한 분들이 있어요. 너네 그 주민 제보라고 하면서 왜 헛소리 하냐 했는데요. 헛소리가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오죽하면 이런 뒷이야기까지 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요,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대로 정경심과 검찰 간에 이 마찰이 사사건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사사건건 마찰했다는 건데, 아니 심지어 조국은 아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인이 아파서 뭐 쓰러지려고 했다 뭐 그런 말까지 했는데 아픈 사람이 이렇게 검찰 수사관들,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요 검찰 수사관 한 명만 봐도 벌벌 떨어요. 근데 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팠대. 정신적으로.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걸로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폄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시스테릭한가 봐. 법무부 관계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조국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 전한 걸 가지고 말이죠.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 후 배우자가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쓰러졌대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등 건강이 매우 염려된 상태여서 남편으로서 전화를 건 것이었다라가 거짓말이죠. 법무부 측의 주장인 건데요. 네. 야, 압수수색 당시에요. 이 수사팀 검사랑 수사관들 계속 쫓아다녔답니다. 그 우리가 뭐 하나 얘기하기 다 맞았어. 아, 체력도 좋아. 현장에서. 잘하네 우리 기자들. 그 안에 있던 그 주민들의 증언 말하지 않습니까? 사사건건씩 마찰이 빚는다. 그런 얘기 했던 건데 계속 그 뒤를 쫓아다니면서 얘들이 뭐 하나, 얘들이 뭐 집어드나 이런 걸 다 따져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찰 관계자도 말한 게 아파서 119에 뭐 신고하려고 했다는데 검사와 수사관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검찰에서 아주 비판을 했고요. 또 이 내용 하나하나가 재밌습니다. 검찰이요, 압수물을 딱 이렇게 분석하려고 물건을 딱 들어보고 또 이제 자료를 딱 집어들 때마다 그 원래 자리에 갖다 놔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막 집어넣으면 이제 신경 쓰이니까 그 원래 자리에 갖다 놔!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압수물을 2박스 들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그 시비를 붙었던 게 저희가 또 이것도 얘기했어요. 보도 중에 생중계에서 박스가 여러 개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그러니까. 아마 압수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지금 실랑이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역시도 저희가 분명히 제보를 듣고 언급했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검찰이 압수물을 이제 2박스에 걸쳐서 나무 담으려고 하니까 한 박스로 담아도 되는데 왜 2박스로 나무 담느냐? 한 박스에 가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시비를 건 거예요. 한 박스면 되지 왜 계속 2박스 들어가? 이런 식으로 검찰하고 한 박스에 담느냐 2박스에 담느냐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 또 오래 걸렸구나.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실랑이가 있었고, 왜냐하면은 집에서 2박스가 나오면은 뭔가 그 증거물이 많이 가져갔다고 보여질까봐 그게 싫으니까 정경심 쪽에서 한 박스에 가져가라. 짐도 없는데 왜 2박스에 가져가니? 이런 식으로. 갑질이랑 갑질은 다 했군요. 정말 일반 국민들은요, 수사관들한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장관 배우자라고 지금 저렇게 떵떵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해명을 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이 변호인을 기다린 과정이 있었고 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또 2차례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고 또 이 박스를 담는 과정에서도 오래 걸렸고, 심지어요 저희가 그 점심 식사하는 거 가지고도 저희가 의혹을 또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검찰 측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정경심 쪽에서 아니 아프다면서요. 아픈 사람이 또 밥은 잘 들어가나 봐요. 아픈 사람이 우리 밥 먹자 이런 거예요. 점심 먹어야죠. 밥 먹고 갑시다 이런 거. 밥 먹고 아유 시험시에 밥 먹고 이랬는데
진짜 검찰 실린다, 측은요, 실려. 아. 빨리 하고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조국이 말했잖아요. 신속하게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신속하게 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신속하게 하고 가려고, 아, 우리는 밥 안 먹어도 됩니다. 이러니까, 당신들 밥 안 먹으면 나도 밥 안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꿋꿋이 우겨가지고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아픕니까? 뭐 119에 실려간다는 게 말이에요? 말도 안 야, 되는 거죠.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국과 정경심 간의 이 어떤 소통, 여기에 예의주시했다고 합니다. 왜? 이 압수수색 당한 상황에서 조국하고 계속 일일이 상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압수수색 당시에 정경심의 행동을 통해서 평소에 정경심이 조국과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는 범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정경심이 검찰 관계자들 상대로 이거 갖다 놔라. 왜 두 박스에 담냐.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조국하고 상의했던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구나. 지금 만약에 지금 코링크 같은 경우도 실소유주가 정경심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요 어쩌면 조국은요 정경심에서 꼬리를 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장관 욕심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야 정경심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알려준 꼴이 됐고, 이 정경심이 만약 실소유주인 게 또 명확해진다면은 이거는 정경심이 끝이 아니구나, 조국이 위에 있겠네, 머리에 조국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오히려 검찰이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압수수색 과정이었다는 것이 뒷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예, 오죽하면 검찰이 이걸 얘기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야, 저 장관입니다. 쫄죠. 관등성명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검사입니다. 특수이부 누구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 이런 법무부 장관을 두고 대한민국이 법치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죠.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어제 그 조국의 아주 기가 막힌 그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유도신문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말씀도 재밌게 하셨어요. 조국 허술에서 10% 제보만으로도 답변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검찰 내에서 뭔가 소스를 들은 거다. 이거 지금 수사 기록 누출이다. 이런 식의 궤변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주광덕 의원 상대로. 그런데 주광덕 의원이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여당에서 말하는 검찰로부터 사전 정보를 들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은 내가 첫 번째 지리자로 나섰을 것이다. 절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다양한 제보를 받긴 했지만은 수사와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받고 듣지도 하지 못했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눈여겨볼 게 그 사전에 검찰청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을 PPT를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당이 이제 걸고 넘어진 건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으로서 뭔가 예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검사랑 통화를 했겠다라고 확신하고 준비했던 것이 그 정보원에 따르면은 이 검찰이 억울해 한다더라 라는 그것밖에 못 썼대요. 주광덕 의원이 갖고 있던 단서는 검찰이 억울해 한다더라. 그 한마디. 그래서 도대체 왜 검찰에서 저런 말이 나왔을까?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던 이 검찰이 뭐가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 그거를 역으로 한번 떠올려 보셨대요. 예. 억울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질문 해봐야지. 전화 혹시 했냐? 그 질문을 떠올려서 이제 전화를, 왜냐? 또 조국이 예전에 최성희한테 전화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최성희 동양대 총장에게 조국 부인이 바꿔주면서 통화한 그 기록이 있다 보니까 혹시 설마 검사한테도 전화를 했을까? 라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했는데 덜컥 잡힌 거예요. 그래서 조국은 생각보다 훨씬 허술한 사람이구나. 조 장관에 대해서라면 10% 제보로도 웬만한 거 다 끌어낼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대정부 질의응답 과정만 봐도 그렇지 않았냐. 그리고 이 월요일 검찰 압수 즈음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냐?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그렇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에 연락했냐? 했을 때 아니다. 압수수색 후에 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교묘해요. 주 의원이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시작해서 조 장관의 답변에 따라서 통화 시점을 압수수색 즈음 그리고 압수수색 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압수수색 후라는 답변을 끌어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통화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은 이 사람도 순간 생각을 해서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전에 했습니까? 라고 물어서 시점에 약간 포커스를 두게 함으로써 아니요, 저 전에 한 게 후에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검찰들 약간 조사할 때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법을 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에 장관이 담당 검사한테 전화한 것이 외압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대답을 하고 앉아있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주광덕 의원이 밝힌 게 심리수를 또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은 사실 공식적으로 조국에 대해서 장관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 그리고 권성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장관이라고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는 조국 면제해두고 전 민정수석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라고 면박까지 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광덕 의원 발언을 한번 다시 불러주시죠. 장관이라고 불러줍니다. 장관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장관이라고 부르며 웃으면서 부드럽게 다가갔다. 그러면 상대방은 경계가 허물어지기 마련. 그런 상황에서 받는 질문에 자기도 모르게 잘 대답을 하게 된다. 부드럽게 물어보니 딱 대답을 하더라. 수사관이야. 아, 역시. 검사 출신답습니다. 주격수가 아니라 주천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거 유도심은 제대로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답을 할 수 있지? 조국이 실제로요, 정말 당황한 기색도 안 하고 답을 했거든요. 전화했냐고 물었을 때 이게 아니라 전화했을 때 후회했는데요? 이런 후에 전화했는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격수다. 주광덕 주격수. 의원이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다라는 점이 또 이 해당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